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2003년 선고 2001두 10264 판결을 소재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일반적 구성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 구성력이라는 제도에 앞서서 이제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단체 협약은 체결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이제 노조법 33조라는 법률을 통해서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조합원은 어떻게 정하냐 하면, 우리 노조법 11조는 노동조합의 규약의 기재사항으로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고 또 노조법 5조 1항은 노조의 가입의 자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는 노동조합의 규약의 조직 대상에 속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가입 신청과 이제 가입에 대한 그 승낙을 통한 가입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해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게 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노동조합의 조합이 된 직접적인 조합원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사용자 노동조합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자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단체협약 자체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그냥 딱 보게 되면은 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단체협약으로 그것과 다른 범위를 정한다 그러면은, 그런 단체협약의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규약과 위반하니까 무효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단체협약의 규범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사용자 노동조합 간의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과 무관하게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협약에서 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인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직접적인 적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조법 35조는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반수 이상의 동종근로자가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에게 단협이 적용되면, 그 나머지 동종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된다라는 말을 하고, 이건 보통 강학상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체협약의 확장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이 조항은 사실 일본이 고향인 제도인 거고, 일본 한국에서 인정이 되는 제도인 건데, 일본과 한국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적용의 요건이 되는 건 약간 다르긴 해요. 여하간 그런 상황인데, 이 동종근로자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동종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을 예정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앞에 것과 엮어보게 된다 그러면, 어떤 단체협약에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는 약간 우회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단체협약에서 상정하는 동종근로자는 방금 말씀드린 단체협약에 예정하는 해당 협약의 적용 대상자를 동종근로자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판례의 맥락을 좀 볼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조문들, 첫 번째 5조 1항은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원칙이죠. 흔히 말하는 단결권을 구체화한 거죠. 이제 가입의 자유. 두 번째, 노조법 11조 규약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다. 즉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조직 대상은 원칙적으로 규약으로 정해요. 조합 자치라고도 하죠. 세 번째로 35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 이상, 과반수가 아니죠. 2분의 1만 돼도 되는 거죠.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에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합 자격과 협약의 적용 범위의 관계. 조합의 자격은 규약으로 정해요. 협약의 적용 범위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고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은 규약으로 정해진다.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뭐다? 단체협약의 내용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협의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별도로 규정한다. 사실 이것은 이 단열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가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체협약에서 만약에 부장급 이상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적용하더라도 부장님이 노동조합 가입하는 거는 사용자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노동조합 가입하더라도 단체협약 자체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논리 구조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과 상충하더라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양자에 이제 적용되는 이제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 협약 자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걸 명시하면 그 자는 협약의 효력밖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 취지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쓰고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노동조합 가입하는 거는 사용자의 컨선이 아니에요. 그건 규약으로 정하는 조합 자체예요. 다음으로 일반적 구속력에 미치는 동종근로자의 의미. 노조법 35조의 동종근로자란 협약 규정에 따라 그 협약의 적용이 예정되는 자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단협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애초에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으로 제외되므로 동종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판결의 사실관계를 좀 볼게요. 판결이 이 핵심 판결, 대상 판결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협약 3조는 조합원에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6조는 회사의 근로자 중 5급 이상 관리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보았냐면 노사 간 합의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그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단협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하다라고 보고 따라서 3, 4급 관리직 직원이었고 5급 이상이니까 6조에 따라서 단협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해당 단협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 규칙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였습니다. 요지 넘어가겠습니다. 노조법 5조 아까 말한 노조 가입 자유 5조 1항이죠.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2021년 개정되는 5조가 있었는데 21년 개정되면서 항이 붙은 거예요. 지금 5조 1항이죠. 제11조 규약의 필요적 규제사항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 범위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 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범위는 좀 달라요.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자 노동조합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조합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 원칙이다. 하지만 단체협약에서 노사 합의로 규약상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규약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하지만 협약의 적용 범위는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를 배제한다면 비록 이 규정이 규약에 정한 조합원 범위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를 볼 수 없다라는 판결들이 존재했고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지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인적 적용 범위, 즉 협약에 적용되는 인적 범위는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된 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 노조법 35조의 일반적 구성력 관련되어서 조문을 보았으니 35조의 동종근로자라는 것은 뭐다? 해당 단체협약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 해당 단체협약이 그 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협약의 예정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동종이라는 말을 쓴다. 기본적 의미로. 따라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없는 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협약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 판결의 내용이에요.
이제 사례를 넘어가 볼게요. 2, 3년 육모 문제였는데 B사는 500명 근로자 철강간 제조회사 생산직 근로자 300명 구성된 기업별 노조 B회사에는 다른 노조는 없다. 규약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규약은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재직 중인 근로자 전부 다예요. 비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는 회사 물품 무단 반출 이유로 해고를 결정되었는데 을은 자신의 해고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취업 규칙에는 재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해고했다. 한편 단체합약 55조에는 징계의의가 있는 조합원은 그냥 조합원이라고만 쓰고 있죠. 5일 이내 재심을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을은 자신에게도 위 단체합약이 적용되어 재심이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타당한가의 문제. 이거는 그냥 좀 심플하게 500명의 근로자가 존재해요. 그런데 300명의 노동조합이 있어요. 뭐 얘기하는 35조 일반적 구성력 적용 문제를 적용의 쟁점이라는 것은 명확하죠. 근데 아까 위에서 있는 핵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협약 조항 중에 이제 해당 단체협약에 적용되는 조합원의 범위가 있는 게 판례 사안인데 지금 이 사례에는 그 부분이 없고 단지 조합원이라고만 쓰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동종근로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조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답 한번 봅시다. 문제의 제기, 을은 비조합원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재심 절차가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이러한 이제 문제에 있는 단협 45조의 재심 규정이 을에게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 즉 일반적 구성력이 미치는지 여부인 거다.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기본적 효력은 조합원에게 미친다. 사실 이 부분은 핵심 판례 내용이지만 이 사안에서는 완전히 중요한 요지는 아니긴 해요. 일반적 구성 넘어갈게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별 적용적 반대에는 다른 동종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법조문 써주시고 여기서 동종근로자가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동종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이 규정에 따라 그 적용이 예정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조합원이 될 수 없거나 명문으로 배제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45조에 그냥 조합원이라고만 쓰고 있으니 그 조합원이라는 것이 동종근로자의 어떤 의미인지는 사안의 포섭을 보겠습니다. 사안의 포섭 들어가시면 본권 단체협약 45조는 조합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조합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규정을 쓰고 그 다음에 을은 노동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다. 여기가 핵심인 거죠. 비노동조합의 조합원은 300명이고 전체 근로자 500명의 반수 이상이 되어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 구성력이 인정된다. 동종근로자의 범위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이 없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판례에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잖아요. 설문 자체. 그러면 그냥 문제가 좀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쉽게 내서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함정이 없는 문제예요. 사무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근로자가 동종 근로자에 해당된다. 보세요. 여기 지금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 동종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편 징계 절차에 관한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비회사의 모든 근로자에 확장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성력이 있고 을은 동종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을에게도 일반적 구성력이 미치게 되어 단체협약상 징계 재심 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징계 재심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핵심 판례 내용 자체는 규약상 조직 대상과 협약상 이제 조직 대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협약상 조직 대상 즉 조합원 가입 범위는 노동조합 자체의 가입에 대해서 영향이 없지만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로서의 제한을 갖는다.
양자가 상충해도 협약의 무효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보신 2, 3년 모의고사에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답안이 좀 되게 좀 컴팩트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마주치게 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문제를 쉽게 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